자,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풀려서 노기 복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기 옷을 입은 김에 오늘 노기에서 굉장히 좋은 가드인 버터플라이 가드, 그리고 버터플라이 가드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바딜락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격자와 수비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드. 버터플라이 가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 두 다리 사이에 버터플라이 훅을 둘 다 집어넣고 있는 가드예요. 버터플라이 가드 뭐 스윕 이런 거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버터플라이 가드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가드는 사실은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찌부가 되면은 상대가 밀고 올 수 있는 이런 가드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이 포함된 이 프레임으로 상대가 오는 걸 막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가드인데, 버터플라이 가드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머리가 상대 머리보다 낮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이렇게 낮게 있으면은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낮게 있으면은 너가 뭘 해보려고 할까? 상대를 이렇게 제 몸 위에 띄우기 쉬워지죠. 근데 반면에 상대 머리가 내 머리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자 공격 저를 땅바닥에 눕히기가 쉬워져요. 버터플라이 가드에서는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야 돼요. 누웠을 때는 상대를 내 몸 위에 올려야 돼요. 만약에 몸 위에 올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눕게 되면은 이 사람 바디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 되죠. 버터플라이 가드 입장에서 또 하나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가드는 대표적인 이제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봐야 되는 카드예요. 수입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쪽으로 패스, 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굉장히 방어력이 약해지는 카드거든요. 왜냐면은 이 니쉴드가 둘 다 역할을 하려면은 몸이 중립을 유지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탑에 있는 사람이 버터플라이 가드를 패스하려면은 두 가지를 지키면 돼요. 하나, 머리를 상대방 가슴에 붙여라. 두 번째, 상대방 몸을 기울여라.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바디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버터플라이 가드를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가 이렇게 끌어안겠죠. 이렇게 끌어안는데 이걸 막아서 언더훅을 먼저 파주고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와줘야 돼요. 여기서 패스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좀. 제가 이제 바디락에서 패스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칙을 한 가지 생각하면은 상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상대는 누웠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대가 뭐 언더를 하면서 리커버리를 시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머리가 더 아래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울일 때 막 기울여야지 하고 막 이렇게 기울이면은 상대가 공간을 내고 빠지거나 오히려 이거 제가 움직이는 거를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울입니다. 다리를 살짝 벌려서 기울이고 이쪽 아래에 발을 손으로 잡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움직여볼까?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제 상대 오른다리를 제 왼다리가 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락하는 다리를 왼다리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무릎을 땅에 짚는 것보다는 발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주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사이드 마운트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왔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일단 너무 급하게 마운트를 시도하려고 해보면은 하프가드로 오게 되거든요. 뭐 하프가드 플랫하게 만들었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사이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이드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 상황에서 이쪽 다리 컨트롤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하면은 약간 좀 어설프긴 한데 오모플라타나 기무라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지 못하도록 여기를 팔꿈치를 꽉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다리를 벌리지 못하도록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한번 이 패스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버터플라이 가드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이번에는 버터플라이 가드를 한 사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근데 바딜락 컨트롤 할 때 바딜락을 한번 와볼까? 모든 일이 잘 일어났으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상대보다 머리를 낮춰야겠죠. 할 때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요.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맞을 수 있어요. 다시. 자, 아무리 세게 짚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디락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노기에서 그 허리를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깊게, 더 깊게 감아. 그 손 그립을 아예 이렇게 감아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디락을 컨트롤할 때 웬만하면 손을 이렇게 집어 넣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상대가 플랫한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거기서 패스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버터플라이 가드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언더옥을 파는 싸움이 있고,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이 언더옥을 팠다 그럼 바로 이렇게 일단 세게 감아요. 세게 감고 그 다음에 밀어.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다시 못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디락 각이다 하고 이렇게 버터플라이 가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 버터플라이 가드인 사람 입장이랑 바디락인 사람 입장에서 자기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가는 거를 연습을 해봅시다. 하나, 둘. 중요한 디테일을 미스할까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바디락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수 있죠, 제가. 기울여서 발이 닿는 부분을 기울인 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였으면은 상대 이쪽 발을 이 손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기울여가지고 이 상대 이쪽 발을 내 오른쪽 발로 허벅지로 막아놔야 되는데, 상대 훅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훅이 따라오면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걸 길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좀 안 선호하고 컨트롤을 위해서 얘가 훅을 좀 깊게 넣어볼까? 이쪽에서 봐볼까? 이쪽에서 봐보면은 발이 이렇게 와줘요. 이걸 좀 더 쉽게 하려면 얘가 타이트하게 좀 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옮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저는 계속 여기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얘가 다리가 이렇게 못 오게 타이트하게 눌러놓고 있어요. 동시에 이쪽 방향은 팔꿈치를 꽉 짚고 있고, 여기서 이게 무릎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발로 발이 여기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래 공간 없앴던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 짚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패스는 또레안도처럼 로우 스텝 이런 것처럼 팍팍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가 되게 많아요. 특히 노기에서는 이런 류의 패스가 그러니까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깃을 잡고 있는 기주짓수에서 내가 패스할 때 상대가 뒤로 빠져나가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할 때 컨트롤을 헐고 오면은 언제든 상대는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빠지는 거를 나중에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잠궈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다시 같이 하나 둘. 일단은 제가 그 바디락 패스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그걸 하고 겪어보고 나야 버터플라이 가드를 무너뜨리는 게 어떤 요소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리고 방금 한 거는 좀 다시 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앉아 있을 때 기준으로 머리가 이렇게 낮은 게 버터플라이 가드고 이렇게 눕게 있으면 바디락이에요. 근데 바디락 패스 진행 중인 거죠. 근데 만약에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있을 때도 내 머리가 상대방 가슴에 붙어있는 게 나의 진짜 제대로 된 버터플라이 가드인데 누워있을 때 기준으로 제대로 되면은 여기 머리가 여기 붙으면은 누웠을 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상대가 나한테 위에 올라오면은 버터플라이가 되고 누웠는데 상대가 나의 위에 덮이면은 패스인 거예요. 되게 심플한 원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 포지션 그걸로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락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게임 시작할 때 나를 눕히기 전에 이미 그 뒤에 손을 감아놔야 돼요. 감아 놓고 시작해야 돼요. 밀어볼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기본 수입은 이고요.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은 버터플라이 훅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던지는 건데 던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 이렇게 언더훅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오버 언더로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언더훅을 가진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건데 할 때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 수입을 얘를 던질라 그래요. 뒤쪽으로 던지려고 옆으로 던지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상대방 무게중심을 그 베이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먼저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얘 이미 상대방이 베이스가 베이스 밖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다른 수입 같은 거 시도할 때 내가 일로 갈 때 얘를 일로 보낼 때 내가 이거 살짝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떨어질 공간을 확보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살짝 이쪽으로 가면서 내가 원래 있던 위치에 상대방이 위치가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간다면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상대가 무게중심이 내 위에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텐데 내가 살짝 빠져가지고 빈틈만 해도 무너지게 되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가 다리를 펴봐 이렇게 그치 내가 수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은 넘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힘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얘 베이스가 여기니까 여기보다 얘 몸을 살짝 바깥쪽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계속 펴고 있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좀 빠르게 그냥 해보면은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밀고 가면 돼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너 이렇게 해봐. 실제로는 다리가 펴지는 게 우리한테 기회야. 다른 다리로 가기 위한 기회라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레그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X가드 갈 수 있고 리버스 X. 세들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X가드를 잘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X가드로 진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수입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수입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기본 수입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들은 진짜 쉬워요. 나머지들은 원리는 다 똑같은 거고, 근데 기본 수입을 이해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잡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버터플라이 수입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아까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걸 기술 보여줄 때 손을 이렇게 짚고 빼니까 꼭 손을 이렇게 짚고 빼야 되냐? 안 좋죠. 사실 잡고 있는 게 좋으니까. 손으로 짚고 빼는 게 아니라 상대도 지금 나한테 스윙을 안 당하려고 하고 있고 패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 지금 포스처가 딱딱해요. 나는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를 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밀고 이렇게 올 때는 얘를 당겨서 오는데 뭐 그냥 흐물텅하게 있어봐 상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발을 묻혀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버터플라이 스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을 이렇게 각을 이렇게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팔을 안 짚어야겠다. 이렇게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를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리고 누우면서 먼저 돌리고 각을 돌린 다음에 내가 뒤로 눕는 반동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 위로 올려야지. 일단 누워놓고 몸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지켰는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대기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왔죠? 온 다음에 누울 때 그냥 뒤로 눕는다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를 한번 당겨서 눕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 골반이랑 상대 골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대를 나한테 올리기가 쉬워져요. 여기서 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잘 붙어있다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각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수입을 시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눕는 반동으로 상대를 들어 올릴 때 나는 상대 골반이랑 최대한 내 골반이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멀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수입을 하면은 사실 또 굉장히 쉬운 게 버터플라이 수입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은 다른 버터플라이 기술들은 다 잡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연마를 하는 그날까지. 하나, 둘.